한양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개가 짖으면 같이 짖고, 아이 울면 옆에서 따라오는 망나니. 이름은 이산엽.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인간은 가문의 수치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이 사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감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정성스러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조선 팔도에서도 가장 번화하고 가장 북적이며 가장 똑똑한 놈들도 많다는 그곳, 바로 한양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한양에서도 사람들이 지나가다 마주치면 다들 혀를 쯧쯧하며 피해 다니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었지요. 이름은 이산엽. 보찜 장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지나가고 관아의 포졸들은 위세당당하게 길을 틉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급사 폭풍이 휘몰아친 듯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비틀거리는 사내가 하나 걸어옵니다. 이봐 김씨. 저기 보게. 저기 오네? 저 망둥이 또 나타났어. 생선전을 하던 김씨가 생선 비린내 묻은 손을 앞치마에 쓱 닦으며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 옆에서 배를 팔던 박씨도 한숨을 푹 쉬며 보찜을 안쪽으로 밀어넣지요. 어이구, 내 팔자야! 저놈이 지나가면 꼭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데 오늘 또 장사는 다 했구먼. 사람들이 말하는 저놈이 바로 이산엽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영락없는 거지꼴입니다. 한때는 명문가 자제였다고 소문이 자자했건만 지금은 집신 한 짝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맨발에 흙투성이고 입고 있는 도포는 등 뒤가 찢어져서 속살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 도포감이 아주 귀한 비단이라는 겁니다. 명문가 자제라는 꼬리표는 떼지 못하고 몸은 망나니 짓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의 눈에는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이산엽이 비틀거리며 저작거리를 가로질러 갑니다. 지나가는 개가 짖으면 같이 짖고 지나가는 아이가 울면 옆에서 같이 우는 흉내를 냅니다. 야, 이놈아! 남의 집 대문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 주인 없는 빈집 대문 앞에 주저앉아 술병을 기울이니 지나가던 행인이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이산엽 희죽희죽 웃으며 술병을 흔들지요. 주인 양반. 이 집 대문이 하도 잘생겨서 술 한 잔 권하러 왔소. 왜 대문은 술 마시면 안 된답니까? 에라, 이놈의 세상. 대문도 술 한 잔 못 얻어먹는 삭막한 세상이로구나. 그러고는 껄껄대며 춤을 춥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돌을 던지지는 않아도 다들 벌레 보듯 피합니다. 저런 인간 쓰레기가 다 있나, 저런 망종이 다 있나. 하지만 여러분, 산엽은 그 시선들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취설로라는 이름의 주막입니다. 이 주막은 저작거리에 온갖 소문이 모이는 곳이자 부패한 관리들이 첩을 끼고 앉아 시시덕거리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지요. 어이 주모, 여기 막걸리 한 사발 더 가져오게. 아, 그리고 안주로 파전 좀 부쳐오란 말이야. 내 돈이 없다고 생각하나? 하하. 산엽이 주막에 들어서자마자 소란을 피웁니다. 주모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다가옵니다. 아이고, 이 도령님, 제발 좀 가세요. 손님들이 도령님 때문에 다 나간다고요? 술값 밀린 게 얼마인지 아세요? 주모, 인생 뭐 있어?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쌀이 아까우면 쌀에게 가서 물어보게나. 쌀아,
너는 왜 사람의 배를 채워주느냐고. 하하하. 산엽은 억지 춘향 같은 소리를 늘어놓으며 주저앉습니다. 그 시간 주막 안쪽 방에는 고을 수령과 결탁한 상단 행수가 앉아 비밀스러운 거래를 나누고 있습니다. 산엽은 술에 취해 눈을 가늘게 뜨고 귀를 쫑긋 세웁니다. 저 행수놈, 이번에 구울미를 빼돌려서 남쪽으로 빼돌리려나 보군. 대담한 놈들. 그는 일부러 술상을 엎어버립니다. 아이쿠. 와장창 사기 그릇 깨지는 소리가 주막을 울립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립니다. 수령과 행수의 대화가 뚝 끊깁니다. 산엽은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며 일어나 소리를 지릅니다. 주모! 파전에 왜 고추가 없냐? 이 파전은 가짜야! 가짜라고! 그는 주막 마당으로 뛰쳐나가며 일부러 행수가 앉은 방 앞을 지나칩니다. 그러면서 옷소매로 땀을 닦는 척하며 곁눈질로 방 안의 서류를 훑습니다. 역시나 장부가 있군. 사람들은 모두 그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저놈이 오늘 또 제정신이 아니구먼. 이산엽, 그는 단순한 망나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조롱을 가면으로 삼아 탐관오리의 소굴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위험하고도 영리한 사내였던 것입니다. 며칠 뒤 깊은 밤, 한양의 밤거리는 통행금지로 인해 정막만이 감돕니다. 하지만 그 정막을 뚫고 한 줄기 빛이 새어나오는 곳이 있지요. 바로 저작거리 끝자락에 위치한 겉보기엔 허름하지만 속내는 거대한 검은 돈이 오가는 주막 취설로의 별채입니다. 이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고을의 수령, 부패한 상단 행수, 그리고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관리들이 모여 백성의 피를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 모의하는 곳이지요. 지금 그 안에는 조참판과 악랄하기로 소문난 상단 행수 박서방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 한마디는 곧 백성들의 눈물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방 바로 밖마루 끝에 술병을 껴안고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이산엽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산엽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방 안에는 칼을 든 호위무사들이 지키고 있고 방 밖에는 쥐 죽은 듯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숨소리 하나만 잘못 내도 당장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산엽은 골아 떨어진 척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고루 골고 있습니다. 행수, 이번 구휼미 수송권은 차질 없겠나? 백성들이 굶어 죽어나갔건 말건 우리에게 중요한 건 황금일세. 관아의 곡간을 비우고 그 자리에 돌멩이를 채워 넣으란 말이야. 방 안에서 조참판의 비열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산엽의 심장은 분노로 끓어오릅니다. 하지만 그는 얼굴 근육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묻은 술찌꺼기를 쓱 닦아내며 머릿속으로는 그들이 말하는 수송 경로와 날짜를 하나하나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내일 밤 몇 시 직전 서쪽 창고를 통해 물건을 뺀다. 이놈들이었구나. 이놈들이 나라의 쌀을 훔쳐 자기들 배를 불리려는 주범들이었어. 산엽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운명의 장난이라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늘의 시험이라 해야 할까요? 산엽의 곁에 놓여있던 술잔이 하필이면 그가 골아 떨어진 척하며 움직인 팔꿈치에 걸려 마루 바닥을 굴러가 버립니다. 쨍그랑 소리는 쥐 죽은 듯 조용한 밤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집니다.
산엽의 온몸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방 안의 대화가 딱 끊깁니다. 발소리가 문 쪽으로 다가옵니다. 문살에 비치는 그림자가 흉측하게 일렁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들통이 나고 칼을 맞을 위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도망쳐야 할까요? 아니면 칼을 빼들어야 할까요? 하지만 산엽은 다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망나니라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듭니다. 에이, 수라, 너는 왜 이리도 주인 마음도 모르고 나를 배신하느냐? 히히, 수라, 가지 마라. 내 사랑하는 수라. 방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칼을 든 하수인이 문 밖을 내다봅니다. 바닥에는 술에 취해 널브러져 깨진 술잔을 부여잡고 엉엉 울고 있는 한심한 사내가 보입니다. 하수인은 칼을 거두며 비웃습니다. 에이, 웬 술주정뱅이인가 했더니 저 망종이군. 이 산엽, 이놈을 왜 안 쫓아냈어? 산엽은 굴하지 않고 하수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어이구, 어르신, 저랑 한 잔 더 하십시오, 예? 제가 오늘 쌀보다 귀한 술을 구했는데 대감님께 좀 드릴까 하다가 제가 꼴깍 마셔버렸지 뭡니까? 하하! 하수인은 혐오스럽다는 듯 산엽을 발로 찹니다. 미친놈, 꺼져라.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라. 내일도 내 눈에 띄면 그때는 술잔이 아니라 내 목이 굴러다닐 줄 알아라. 산엽은 바닥을 뒹굴며 엉금엉금 주막 밖으로 기어 나갑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그저 추하고 한심한 망나니의 퇴장입니다. 하지만 주막 어둠 속에서 빠져나온 산엽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술에 취해 멍청하게 웃던 그 눈동자, 그 눈빛은 사라지고 그곳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지성과 반드시 이놈들을 박살내겠다는 서늘한 살기만이 서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비단 도포의 때 무덤만 보지만 이 산엽은 그 속에서 썩어가는 권력의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망나니라는 가면을 쓰고 가장 위험한 소굴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적의 심장부에서 그들의 계획을 낱낱이 파헤친 것입니다. 오늘 밤 산엽은 알아냈습니다. 탐관오리들이 백성의 쌀을 빼돌릴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말입니다. 이제 이 망나니는 술병을 내려놓고 백성을 구하기 위한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하늘마저 무심했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이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지요. 노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이제는 그 틈 사이로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습니다. 밭에는 작물은커녕 말라비틀어진 흙먼지만이 풀풀 날릴 뿐입니다. 농사 짓는 백성에게 논밭이 말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곧 목숨줄이 끊겼다는 뜻입니다. 길가에는 굶주림을 이기지 못한 이들이 기운 없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저기 길모퉁이에 앉아있는 아이는 고운 흙먼지가 묻은 작은 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 바구니를 뒤적입니다. 무엇을 찾을 게 있다고, 혹시나 먹을 것이 있을까 싶어 빈 바구니를 뒤적이는 그 가녀린 손길이 보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어머니는 곁에서 말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지만 그 어머니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네 민초들이 겪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잔인한 계절을 견뎌야 하는 것일까요? 하늘을 원망할 힘조차 없는 이들은 이제 그저 묵묵히 굶주림이라는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기운이 없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며
혹여나 구름이라도 몰려오지 않을까, 혹여나 비라도 내리지 않을까. 그 헛된 기대를 품고 오늘 하루를 버텨냅니다. 그런데 이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과 그와 결탁한 상단 행수 박서방, 이자들의 집 담장 안에서는 매일 밤 산의 진미가 차려진 연회가 열립니다. 담장 밖의 백성들은 풀뿌리를 캐먹으며 목숨을 연명하는데, 저들은 기름진 고기를 씹으며 배가 터지도록 술을 마십니다. 허허! 올해 곡물값이 천정부지로 솟으니 우리 창고는 금싸라기로 가득 차겠구려. 저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거리까지 들려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 나가는 이유는 하늘의 탓이 아닙니다. 저들이 곳간 문을 걸어 잠그고 조정에서 내려온 구휼미까지 빼돌려 사채 노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쌀을 쌀로 보지 않고 오직 황금부로만 보는 저들의 눈에 우리 백성들은 그저 발에 밟히는 개미만도 못한 존재인 것이지요. 쌀 한 톨에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이 시대에 저들은 사람의 목숨을 쌀 한 톨보다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관아의 곳간은 텅 비어 있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사실 그곳에는 썩어가는 쌀가마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나가는 쌀을 저들은 창고 깊숙이 숨겨두고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망나니 이산엽입니다. 그는 늘 그랬듯 술에 취한 척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술에 취해 정신을 놓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그는 지금 그들의 오만을, 그들의 악랄함을, 그들의 잔인함을 온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한 노인이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산엽에게 물었습니다. 도령, 우리 같은 늙은이는 이제 다 틀린 거겠지? 내일이면 저 세상으로 가겠지? 산엽은 술 취한 척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멈, 걱정 마시오. 저기 저 담장 안의 놈들이 곧 곳간 문을 활짝 열어줄 테니. 물론 노인은 산엽의 말을 헛소리로 치부했지만 산엽의 주먹은 이미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망난이라는 가면은 더 이상 유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 거대한 권력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적의 발밑을 파고드는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저들을 벌할 수 있을까? 내 작은 힘으로 저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저들의 오만한 웃음소리가 이 고을을 뒤덮고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이 상황. 과연 이 세상의 정의라는 것이 남아있긴 한 걸까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힘없는 민초가 무슨 수로 권력을 이기느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합니다. 둑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파도가 아니라 개미가 파놓은 작은 구멍에서 시작된다고요. 산엽은 그 개미가 되기로 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둑을 터뜨릴 쇠기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이제 망나니의 가면을 쓰고 담장을 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친 짓을 하러 간다고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그는 그 성벽 아래 저들이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을 무너뜨릴 가장 약한 고리를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행수가 빼돌린 쌀을 어디에 숨겼는지, 언제 어디로 옮길지, 그리고 그 쌀을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방심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제 탐관오리의 파티는 끝나갑니다. 저들의 웃음소리가 비명으로 바뀌고 굶주린 백성들의 눈물이 환희로 바뀔 시간, 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산엽의 눈빛은 더 이상 술에 취한 멍청한 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냥감을 노리는 굶주린 늑대의 눈입니다. 이제 그는 술병을 내려놓고 백성을 구하기 위한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이산엽. 그는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물을 길어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대신 솥뚜껑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그는 씨이 웃습니다. 이제 이 망나니의 가면을 쓰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오늘 이 가면을 완벽하게 써야만 진짜 자신의 얼굴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겠지요. 오늘이다. 오늘 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그는 방구석에 널브러져 있던 낡은 도포를 집어듭니다. 평소보다 더 헝클어진 옷차림,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머리칼. 그는 주막을 나섭니다. 평소처럼 비틀거리는 척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정확합니다. 그의 그림자 속에는 그가 몰래 포섭한 의로운 민초들이 숨죽여 대기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시장 바닥에서 짐을 나르던 털보 김씨, 푼돈을 벌기 위해 삭바느질을 하던 과부댁, 그리고 다리를 절어 구걸하던 늙은 병사까지. 그들은 모두 산엽의 눈빛 하나에 목숨을 걸고 오늘을 기다려왔습니다. 드디어 관아 앞입니다. 관아의 육중한 정문이 굳게 닫혀 있고 위세당당한 포졸들이 창을 들고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탐관오리 조참판이 오늘따라 기분이 좋습니다. 뒤로 빼돌릴 쌀이 오늘 밤이면 완전히 행수의 상단으로 옮겨질 예정이니까요. 그는 이 굶주린 세상에서 자신만이 배를 채우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자, 이제 이산엽이 나설 차례입니다. 그는 관아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길 어귀에서 크게 심호흡을 합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아침 공기. 그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곤두세웁니다. 그리고는 목청을 돋우며 세상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릅니다. 내놔라! 내 술값 내놔라! 쌀을 내놔라! 굶주린 이 배를 채울 쌀을 내놓으란 말이다! 그는 땅바닥에 뒹굴며 흙먼지를 일으킵니다. 근처를 지나던 포졸들이 인상을 쓰며 다가옵니다. 어이, 저 망나니 놈 또 왔네. 야, 이 미친놈아, 저리 꺼지지 못할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말을 들여? 이산엽은 보란듯이 포졸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아이고, 나으리! 쌀 한 줌만 주죠! 저 안에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 다 아는데 왜 우리만 굶습니까? 나으리도 쌀 냄새 맡으면서 사시잖아요. 나 죽네.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데 관가에서 잔치판 벌이는 꼴이라니.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장터의 상인들, 지나가던 행인들,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있던 백성들까지.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포졸들이 그를 밀치려 하지만 산엽은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이것은 산엽의 전략이었습니다. 모든 포졸의 시선, 아니, 관아를 지키는 모든 이의 집중을 자신에게 묶어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1단계 작전입니다. 그의 횡설수설은 단순한 주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으고 포졸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대한 마술쇼인 셈이지요. 그래, 쌀을 원하느냐? 어디 한번 실컷 먹어봐라. 포졸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듭니다. 산엽은 요리조리 피하며 관아 마당 한가운데로 더 깊숙이 뛰어듭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나으리가 사람 잡네! 저기 안에 숨겨둔 구율미가 썩어가는데 사람을 잡네! 관아 안쪽에서 조참판이 불쾌한 기색으로 앞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참판 대감님, 저 망나니 이산엽이 또 난동입니다.
쌀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미친 짓을 합니다. 조 참판은 콧방귀를 낍니다. 저놈은 어제도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던 놈이다. 그냥 쫓아내고 문을 걸어 잠가라. 오늘 밤 중요한 손님이 오시니 소란 피우지 마라.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협이 노리던 순간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 관아의 뒷담을 넘는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털보 김씨와 병사 출신의 의적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산협이 며칠간 정찰해 둔 가장 취약한 틈에 대한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1조는 곡간문으로, 2조는 뒷문을 지키고, 3조는 쌀가마를 옮길 준비를 한다. 김 씨의 낮은 외침과 함께 그들은 바람처럼 담장을 넘어 들어갑니다. 관아 앞에서는 이산엽이 포졸 선ot과 뒹굴며 난장판을 만드는 동안 관아 뒤편에서는 백성들의 목숨줄이 될 쌀가마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밖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앞마당에서는 술 취한 망나니의 외침이 터져 나오고 뒷마당에서는 굶주린 백성들이 쌀을 옮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산협은 포졸들의 몽둥이를 피해 굴러다니면서도 끊임없이 관아 안쪽을 흘끔거립니다.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관아 내부의 상황을 살피며 작전의 성공 여부를 끊임없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씨, 조금만 더 빨리. 조금만 더. 산협은 일부러 크게 넘어지며 관아의 기둥을 들이받습니다.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쌀이야! 이놈들아, 나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너희 곡간을 다 털어버릴 거야! 그 소란 덕분에 관아의 수문장들마저 전부 앞마당으로 뛰쳐나옵니다. 관아 뒤편은 이제 아무도 지키지 않는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적들은 쌀가마를 지게에 싣고 담장을 넘어 대기하고 있던 백성들의 수레로 빠르게 옮깁니다. 망난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이산엽, 그리고 이름 없는 민초들이 지금 조선의 부패한 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조 참판은 방 안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의 권력을 즐기고 있지만 그의 발밑에서는 지금 자신의 재산이, 자신의 권력이,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백성들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쌀을 훔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굶주린 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을 쟁취하는 거대한 반란의 서막입니다. 연극은 이제 절정에 달했습니다. 관객인 포졸들은 무대 위에서 광대 노릇을 하는 산협에게만 시선을 뺏겨 정작 자신들이 지켜야 할 곳이 어디인지조차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연극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 혼란 속에서 진짜 승부사가 움직이는 것 말입니다. 수레는 어둠 속을 달려 백성들의 마을로 향했습니다. 산협은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어가면서도 여전히 포졸들의 앞을 가로막고 춤을 춥니다.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뒤늦게 곡간이 털린 사실을 알아챈 조참판과 그 일당들은 짐승 같은 울분을 토해내며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당장 찾아내라. 저 쥐새끼 같은 놈들을. 쌀 가마를 메고 나간 놈들이 멀리 갔을 리 없다. 놈들의 목을 가져오면 그 즉시 상금을 내리겠다. 그들의 외침이 관아의 담장을 넘어 밤하늘을 찢어놓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하게 된 것은 그저 그런 도둑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달빛 아래 스스로 망나니의 가면을 벗어 던진 이산엽이었지요. 여러분, 눈앞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름달이 구름을 뚫고 나와 관아의 넓은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춥니다. 그 은빛 조명 아래 이산엽이 서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포졸들에게 쫓기며 흘바닥을 굴러다니던
그 망나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헝클어져 눈을 찌르던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였고 술 취해 흐리멍덩하던 눈동자에는 서리빨 같은 살기가 서려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주막의 주방 뒤편에서 몰래 챙겨온 녹슬고 낡았지만 사실은 그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명검이 들려 있습니다. 조 참판의 사병들이 기가 차다는 듯 비웃습니다. 이놈, 제정신인가? 망나니 짓을 하다가 이제는 죽을 자리를 직접 찾아왔구나. 저놈의 목을 따서 오늘 밤 연회상의 안주로 삼자. 하지만 산엽은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검을 낮게 잡고 자세를 낮춥니다. 그 자세, 그것은 조선의 내로라 하는 무사들조차 쉽게 취할 수 없는 완벽한 일도양단의 형상입니다. 산엽의 그동안의 망나니 짓은 그저 시간을 벌기 위한 연기였지만 그의 검술은 평생을 바쳐 닦아온 진짜 실력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첫 번째 칼이 들어옵니다. 사병 하나가 맹렬하게 달려들며 산엽의 목을 노립니다. 억센 힘으로 내리꽂는 칼날. 모두가 산엽이 피하지 못하고 쓰러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산엽의 몸은 달빛을 타고 흐르듯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산엽은 제자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사병의 칼을 튕겨냈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파고듭니다. 그의 움직임은 투박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아하기까지 합니다. 마치 밤의 정령이 칼을 휘두르는 듯이 그는 적들의 공격을 가볍게 흘려보내며 급소만을 정확하게 파고듭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한편의 검무와 같았습니다. 이놈이 도대체 누구냐? 망나니가 아니었어. 저놈의 검놀림을 보라. 조 참판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저 길바닥에 오물처럼 취급했던 사내였습니다. 그 사내가 지금 자신의 사병들을 마치 종이장 베듯 쓰러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산엽의 검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필요한 만큼만 움직이고 오직 목표를 향해 최단 거리로 뻗어나갑니다. 그것은 살인을 위한 검이 아니라 오직 백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휘두르는 단죄의 검이었기 때문입니다. 달빛에 반사된 산엽의 검날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적들의 비명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산엽은 숨을 몰아쉬지 않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마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수행하는 사람처럼 침착하게 적들을 제압합니다. 망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던 숱한 밤들, 사람들의 비웃음을 견디며 속으로 칼을 갈아왔던 그 세월이 지금 이 검 한 자루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한 명을 쓰러뜨릴 때마다 굶주린 노인의 얼굴을, 빈 바구니를 뒤지던 아이의 손을 떠올립니다. 너희는 쌀을 훔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 땅의 사람들을 훔쳤다. 오늘 그 죗값을 치러라. 산엽의 목소리는 더 이상 술주정뱅이의 쉰 목소리가 아닙니다. 명문과 자제다운 기품과 억눌린 자들의 한을 대변하는 묵직한 울림이 담긴 목소리입니다. 그의 검이 다시 한번 원을 그립니다. 찰나의 순간 사병들의 칼이 산산조각나며 바닥에 떨어집니다. 달빛 아래 산엽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사병들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고 조 참판은 벌벌 떨며 도망칠 궁리만 합니다. 하지만 산엽의 검은 이미 그의 앞길을 막아섭니다. 그저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망나니가 이제는 악의 심장을 겨누는 영웅이 된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썩어 빠진 권력에 대한 가난한 백성들의 소리 없는 분노가 실체화된 장면입니다.
조 참판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는 처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비웃었던 그 사내가 사실은 자신을 파멸시킬 가장 강력한 적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산엽은 검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조 참판을 응시합니다. 이제 조 참판이 지고 온 모든 죄악이 그의 발 아래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관아 마당에는 정막만이 감돕니다. 오직 산엽의 거친 숨소리와 조 참판의 벌벌 떠는 다리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겉으로는 망난이었으나 속으로는 세상을 짊어지고 있었던 사내. 그가 보여준 달빛 아래의 검문은 앞으로 다가올 조선의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젯밤 관아를 뒤흔들었던 그 폭풍 같은 소동이 지나가고 드디어 평화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그 탐관오리의 곳간을 털어 쌀을 가져다 놓았는지 궁금해하며 삼삼오오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젯밤 그 연극의 주인공이었던 이산엽은 어디에 있을까요? 햇살이 비치는 저작거리 평상 위,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그가 누워 있습니다. 집시는 한짝 벗겨져 있고 입가에는 말라붙은 술 냄새가 여전합니다. 세상 모든 근심을 짊어진 듯 골아떨어진 저 사내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저 얼굴이 어젯밤 수십 명의 사병을 홀로 제압했던 그 검객의 얼굴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마당마다 쌀가마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관아 앞에는 탐관오리 조참판의 비리가 낱낱이 적힌 고발장과 장부가 보란듯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암행어사가 들이닥쳤고 조참판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포박당에 끌려갔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였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혹시 어젯밤 관아 근처에서 칼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는가? 아니, 나는 술 취해 쓰러져 있는 망나니 이산엽밖에 보지 못했는데? 그들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저 망나니가 영웅일 리가 없다고요. 하지만 한 사람, 어제 관아 근처를 지나다 희미하게 달빛 아래 검을 휘두르던 실루엣을 본 주막 주모마는 짐짓 알고 있다는 듯 평상 위에서 자는 산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어이구, 저놈의 팔자야. 영웅은 무슨 그냥 술이나 깨고 밥이나 먹어라. 산엽이 눈을 뜹니다. 햇살이 눈부신지 인상을 팍 찌푸리며 그는 습관처럼 입술을 핥고 혀를 찹니다. 아이고, 머리야.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보네. 그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쌀가마를 옮기며 기뻐하는 백성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진 평온한 마을. 그 모든 풍경을 본 순간 그의 입가에 아주 짧고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갑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오직 바람만이 보았을 그 미소. 그것이 바로 그가 어젯밤 모든 것을 바쳐 얻어낸 보상이었습니다. 산엽은 왜 굳이 망난이라는 가면을 벗지 않았을까요? 왜 그는 내가 했다라고 말하며 떵떵거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원한 것이 찬사가 아니라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알려지는 순간 그는 다시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고 다시 정쟁의 도구가 되었겠지요. 그는 그저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내일 아침 걱정 없이 눈을 뜨는 그 소박한 일상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는 망나니 이산엽입니다. 동네 개들이 짖으면 쫓아가고 술집에서 돈 없다고 떼를 쓰는 그 골칫덩어리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백성들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가 지나가면 예전처럼 돌을 던지거나 벌레 보듯 피하지 않습니다. 이도령, 오늘도 술 마실 건가? 우리 집에서 밥이나 한 그릇하고 가게나. 자녀봐, 내 집신이 다 달았는데 하나 새로 장만해 줄까? 그들은 그가 영웅인 줄은 모르지만 그가 어딘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무의식 중에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산엽은 그 제안들을 껄껄 웃으며 거절합니다. 에이, 무슨 밥이여? 술이나 한 잔 더 사주면 모를까? 그러면서 그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또 다른 곳에 어제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백성들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는 한 곳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세상 모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다시 미친 사람처럼, 다시 망나니처럼 살아갈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이산엽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시장통에서, 혹은 옆집에서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고 있는 숨은 영웅들 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때로는 비웃음 속에서 진실이 피어나고 가장 하찮아 보이는 이의 뒷모습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의 실루엣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지요. 오늘 이 야담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로 남았길 바랍니다. 이산엽은 그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조선 팔도를 떠돌며 오늘도 망나니 연기를 계속할 그 사내에게 남몰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길을 가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내를 보거든 욕하지 말고 가만히 술 한 잔 건네보십시오. 어쩌면 그가 바로 당신의 내일을 지켜줄 영웅일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은서야담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